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수목원 연구원 이정심입니다. 이번 시간에 백두산의 고산식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사용된 지도는 인터넷을 참고하였으며 사진은 2010년 이전 백두산 천지를 종주하면서 촬영된 자료와 그 후 북파, 서파, 남파에서 천지를 올라 확보한 자료들이라 사진 화질이 좋지 않은 점 양해드립니다. 그러나 백두산 천지 종주가 금지되고 앞으로 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지금 식물을 공부하시는 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민족의 영산으로 불리는 백두산을 언제나 갈 수 있길 희망합니다. 식물에 관심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으리라 생각하며 설명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넓은 이해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목차를 보시면 백두산의 자연환경과 백두산의 고산식물로 나뉘어 있으며 백두산의 자연환경보다 식물에 더 비중을 두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이 백두산을 그린 지도입니다. 현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으며 백두대간의 시작 능선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백두대간은 1대간, 1전간, 13정맥으로 구분되고 지리산까지 연결됩니다. 백두산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백두산은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한반도와 중국의 국경에 위치하고 지도에서 보시는 붉은 화살표가 있는 곳으로 높이는 2744m인 병사봉이고 활화산이며 성층화산입니다. 천지는 칼데라 호수로 동으로 두만강, 서로는 압록강, 그리고 북으로 송화강의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명칭은 백산, 태백산, 불암산, 개마대산, 장백산 등으로 불렸고 1280년 일현의 삼국유사, 1287년 이승유의 제왕운기에서 태백산이라 하였지만 백두산이란 명칭은 고려 성종 10년 고려사에서 최초로 기록되었으며 조선왕조실록에서는 드물게 장백산, 백산 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962년 중국과 북한이 맺은 조중병계조약에서 백두산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그때의 국경선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백두산, 중국에서는 창바이산으로 부르고 있으며 북한과 중국의 국경선은 다음과 같이 천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백두산의 지형은 서북쪽의 수직지형과 동남쪽의 완만한 경사로 되어 있으며 946에서 947년, 1668년, 1702년, 1903년에 걸친 4번이 화산 폭발로 화산지형, 빙하지형, 주빙하지형 등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백두산의 봉우리 중에서 18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비룡 폭포를 중심으로 용문봉부터 농명봉, 백운봉, 청석봉 여기에 없지만 옥주봉까지 예전에 종주가 가능했습니다. 통제 이전에 북파 농명봉을 오르려면 소천지부터 산행이 시작되고 서파보다 오르기 힘들어서 서파에서 북파로 내려오는 종주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서파에서 오르면 옥주봉, 그리고 청석봉을 만나게 됩니다. 남파에서 오르면 광면봉을 조망하지만 대체로 천지 가기 전에 금강대분지로 금강폭포를 보고 서파 온천으로 내려옵니다. 완주 산행으로 더 많은 곳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소천지에서 집차나 봉고차로 천문봉을 올라 천문 기상대에서 하루를 묵고 흑풍구나 천지 수면을 거쳐 용문봉을 올라 소천지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천문봉에서 천지 관람 후 다시 내려오셨을 겁니다. 여기서 병사봉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장군봉이고 원래 함경북도 병마절도사의 줄임말로 병사봉이라 했던 것이 북한에서 장군봉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백두산의 지형이 만들어지기까지는 화산 활동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946에서 947년의 백두산 분화는 그 위력이 대단하여 화산재가 일본의 혼슈와 홋카이도까지 날아갔다고 합니다. 아마도 2010년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보다 분출량이 1000배나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백두산의 지질은 오랫동안 여러 번의 화산 폭발로 인하여 해발 1000m 위 완만한 현무암지대, 해발 천물결표 1800m 위 현무암 고원을 형성하고 있으며
해발 2,500m 이상의 백두산 꼭대기 지표면은 회백색 부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백두산 천지의 해발 고도는 2,190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백두산의 기후는 기상 변화가 매우 심한 고산 툰드라 기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천지 주변의 연평균 기온은 마이너스 7.3도씨이며 1월 평균 기온 24.0도씨, 7월 평균 기온은 8.5도씨입니다. 천지 주변의 백두산 기후는 동결기 10에서 5월의 8개월간, 와 애빙기 6, 9월의 4개월간의 두 계절로 나뉠 수 있으며 동절기에 마이너스 42도씨, 해빙기에 마이너스 10도씨를 넘지 못합니다. 첫 서리는 8월 상순에, 마지막 서리는 7월 하순에 내려서 무상기간은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20일간입니다. 아마도 8월 초에 백두산 서파산장에서 하루 숙박하셨던 분들은 새벽 일출 관망하기 위해 계단을 오르실 때 좌우 초지에 내린 서리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영강 수량은 1,500mm고 7월과 8월에는 비가 많고 6월과 9월에는 우박으로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은 9월 중순에서 다음해 6월 중순까지 9개월간 내리며 8개월 이상 눈이 쌓여서 1.2에서 2m 정도의 두께에 이르고 바람이 매우 강하며 겨울철에는 북서풍이, 여름철에는 남서풍이 주로 부는 고산 툰드라 기후입니다. 백두산의 식생은 기후의 수직적인 변화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나며 처음 백두산의 식생 조사는 1888년 제임스 일행이 542종을 조사로 2004년 김윤식 교수 등이 67목 175과 669속 2049 분류군이 조사되었습니다. 특산식물은 89종 26변종 58품종이 확인되었고요. 백두산의 식생은 북부식물요소, 만주식물요소, 우수리식물요소, 다후리아식물요소 등이 혼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930년에서 40년 사이에 나카이와 활발하게 만주 지역을 조사하였던 키타가와는 백두산의 고도별 식물 분포를 아래와 같이 분류하였습니다. 수목한계선이 보통 2,000m 내외로 차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사슬의나무가 비스듬히 자라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아마도 강한 바람의 영향일 듯 합니다. 이제 백두산의 고산식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백두산은 보통 우리가 갈 수 있었던 북파, 서파, 남파로 나뉩니다. 인터넷을 다니다 보면 이렇게 훌륭한 지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는 잘 쓰겠습니다. 대체로 위 지도에서 보듯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각 지역을 구별해서 부르는 지역들입니다. 우선 북파 지역입니다. 이곳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가시는 지역이라 생각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북파 주변을 갈 수 있는 장소가 점점 줄어들었지요. 근래에 대표적으로 가시는 곳이 지하삼림, 소천지, 녹련담, 그리고 천문봉, 천지일 것입니다. 주로 산행하면서 보았던 식물입니다. 백두실골풀, 각시투구꽃, 담짜리꽃나무, 두메자운, 가솔송, 하늘매발톱 등입니다. 골풀 속 백두실골 풀입니다. 소천지, 주변 축축한 바위 틈에서 자라며 크기는 4에서 7cm이고 꽃대는 2개에서 3개의 잎이 달리고 잎은 화경보다 짧으며 끝에 한 개의 머리 모양 뽀차레가 달리고 열매는 화피보다 약간 길거나 거의 비슷하며 연한 갈색입니다. 투구꽃 속 각시투구꽃도 소천지 주변에 많이 자라고 있으며 2000m 내외 초지에도 보입니다. 줄기는 서고 크기는 20에서 30cm, 꽃은 줄기 끝에 1개에서 3개가 달립니다. 이 장소는 소천지에서 올라서 달문 아래로 내려가기 전에 찍은 것으로 담자리 꽃나무 속 담자리 꽃나무와 두메자운 속 두메자운이 초지를 덮고 있습니다. 이 두 식물은 목본으로 환경에 의해 낮게 포복하듯이 자라고 있습니다. 개화기가 한창인 두메자운 속 두메자운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고산의 식물들은 뿌리가 서로 뒤엉켜서 열악한 생태 환경을 방어하지요. 두메자운은 12cm 크기이고 7에서 8월에 피며 홍자색으로 긴 화경 끝에 1에서 5개의 총상꽃 차례입니다. 가솔송 속 가솔송은 국내에서는 일종인 상록성 화렵 소관목이며 키가 10에서 25cm 정도이고 꽃은 7에서 8월에 홍차색으로 피며 열매는 8에서 9월에 성숙하고 기부가 옆으로 누워 가주가 많이 갈라지고 잔털이 있습니다. 이곳은 소천지에서 옥벽폭포로 올라가면서 본 매발톱 속 하늘 매발톱입니다. 백두산의 2000m 이상의 초지에는 많은 식물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옥벽폭포에서 용문봉으로 오르면서 만난 만년설입니다. 더 올라가면서 좌측으로 거대한 만년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넓은 초지의 목번과 어울려 자라는 꽃장 보석 수군 꽃장포입니다. 국내에서 희귀하게 소수개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담자리 꽃나무 속 담자리 꽃나무 개화기 이후 다른 계절의 핀 범꼬리 속 호범꼬리와 양귀비 속 두매 양귀비입니다. 이곳에서 달문을 내려가기도 하고 달문에서 올라오기도 합니다. 물론 용문봉으로 가다가 잠시 이곳을 다녀가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천지리 새벽에 올라서 천지 물가 주변 초지에서 만난 머위 속 개머위입니다. 우리나라 머위 속에 머위와 개머위 이종이 있는데 머위는 이른 봄저지대에서 자라고 개머위는 북한 지역 등의 고산지대에서 자랍니다. 서파에서 종주 중 용문봉에서 내려오면서 초지에서 마주한 너도 양지꽃 속 너도 양지꽃입니다. 꽃은 성기게 달리고 노란 작은 꽃잎을 가졌지만 잎은 3줄겹잎이고 7에서 8월에 피며 북반구 아한대 및 한대 지역에 분포합니다. 좌측에 개화전인 두매 투구꽃이 있습니다. 비룡폭포 달문 계단을 통해 동트기 전에 천지 수면에 올라 마주 한여 명입니다. 천지에 반영된 우측의 서파, 남파 사면과 병사봉이 일품입니다. 8월 초에 비룡폭포를 배경으로 담은 구절 초속 바위 구절초입니다. 잎이 백색 털로 덮여 있고 포편의 뒷면과 안쪽 가장자리에 백색 털이 있으며 화경은 짧고 꽃이 큽니다. 백두산에서는 7에서 8월에 핍니다. 8월 중순에 가야 볼 수 있는 용담 속 산용담입니다. 보통의 다른 용담 속 식물들과 다르게 황백색의 매우 아름다운 화색을 가졌습니다. 이곳은 소천지에서 올라서 비룡폭포를 바라보며 능선 가장자리에서 만났지요. 산용담은 크기 10에서 25cm, 뿌리 잎은 서형, 꽃은 줄기 끝에 모여 달리며 화관은 긴 종 모양이고 겉에 녹색 반점이 있습니다. 옥벽폭포가 시원하고 우렁차게 쏟아집니다. 이 주변에 7월 말에서 8월 초면 오이풀 속 큰 오이풀이 군락으로 개화합니다. 물론 서파의 계단 주변만큼은 덜하지요. 뿌리줄기는 굵고 옆으로 누워 자라고 높이는 20에서 120cm, 잎은 어긋나며 깃골겹잎, 줄기 끝에 이삭꽃 차례의 흰색이지만 가끔 녹색이 섞여 피기도 합니다. 농명봉 가다가 천지를 보고 싶었는데 두려워서 더 못 가고 만난 두매 자운속 두매 양귀비입니다. 가장자리는 부석이라 잘 부셔지고 위험합니다. 크기는 5에서 10cm고 7에서 8월에 피며 전체의 털이 밀생합니다. 북파로 올라 천문 기상대에서 숙박하고 천지 수면으로 이동 중 만난 양귀비 속 두매 양귀비와 우측의 두매 자운 속 두매 자운입니다. 이렇게 흐리면 엄청 춥습니다. 손이 시려울 정도지요. 서파에서 북파 종주 중 능선길 초지에서 만나게 되는 꽃장 보석 수군 꽃장포입니다. 한창 절정이어서 위에서 담아보았습니다. 노랑만병초, 개감채, 들쭉나무, 두매분취, 두매자운, 담자리 꽃나무 등이 이웃하며 사이 좋게 살고 있습니다. 고산에서 살아가는 식물의 효율적인 생존 방식이겠지요. 천문봉에서 바라본 천지입니다. 7월 초에 아래에서는 비가 오는데 천지에 올라오니 눈이 하얗게 내린 후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천지 수면도 얼어서 장관이었지요. 대단한 행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천지로 올라서 보신 복주머니란 석털 복주머니란 군락입니다. 털처럼 비비 꽂혀 있는 것은 담자리 꽃나무 속 담자리 꽃나무 결실기 열매입니다. 진달래 속 좀참꽃입니다. 소천지를 올라 옥벽폭포로 올라가면서 초지에서 볼 수 있었으며 옥벽폭포 주변의 계곡에서는 군락으로 볼 수 있었지요. 식물체의 높이가 10cm 정도이고 줄기가 옆으로 눕고 원줄기에서 뿌리가 나는 목본이며 군락을 형성합니다. 자, 여기 보이는 식물이 담자리 꽃나무 속 담자리 꽃나무 열매 달리는 모습입니다. 비비고여 성숙하면 할미꽃처럼 종자가 풀어헤치기 시작합니다. 어디든 날아서 잘 안착이 되겠지요. 보통 고산 초지에 잔디처럼 깔려서 산행 중에 밟고 다니게 됩니다. 산행도 나무 속 들쭉나무의 열매는 8에서 9월에 익으며 백두산에 서식하는 곰이 아주 좋아합니다. 국내 소수개체가 자생하고 있는 홍월귤 속 홍월귤입니다. 이른 새벽 소첨지에 올라서 홍월귤의 꽃을 만났고 어느 때인가 눈이 엄청 내려서 벌벌 떨면서 꽃을 찍은 적도 있습니다. 갈색 마른 잎은 지난해 묵은 홍월귤 잎이고 고산에서는 꽃이 질 때쯤 잎이 나오지만 좀 낮은 지역에서는 잎과 함께
꽃이 피기도 합니다. 열호 속 박새입니다. 여기서 만나는 박새는 더 멋있고 혹시 다른 종은 아닐까 할 정도로 당당한 모습입니다. 복주머니란 속 털복주머니란입니다. 털복주머니란 아래에는 담자리 꽃나무 속 담자리 꽃나무와 산행도 나무 속 들쭉나무 등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봉오리를 단 취나물 속 두매 분추입니다. 천지 주변 축축한 곳에서 만난 황새냉이 속 두매냉이입니다. 서파에서는 계단을 오르다 보면 계단 돌 아래에서 드문드문 보입니다. 남파에서는 청지 가장자리에서 보였고 특히 북한 경계에서 더 많이 보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구름 꽃다지로 잘못 알고 있었던 분류군으로 2015년 발표된 꽃다지 속 우수리 꽃다지입니다. 백두산 고산 여러 지역에서 자라며 북파 소천지 주변, 달문 주변, 남파 천지 능선 가장자리 등에서 자랍니다. 바위 사이 갈라진 틈에서 지으리와 어우러져 사는 돌꽃 속 좁은 잎돌꽃입니다. 생태 자체가 아름다워서 자료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버드나무 속 눈산 버들로 백두산 1800m 이상에서 자랍니다. 누워 기듯이 자라는 것은 이 식물이 살아가는 최선의 방법으로 진화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은 척박한 천지 가장자리 2300m입니다. 초지도 아닌 곳에서 담자리 꽃나무 속 담자리 꽃나무가 목본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 같습니다. 위에 있는 식물은 산용담입니다. 소천지에서 비룡폭포로 가면서 이런 군락을 많이 만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부분 백두산에서 부이는 분류군은 곰취 속 어리곤달배입니다. 농명봉으로 오르는 길에서 만난 담자리 꽃나무 속 담자리 꽃나무 군락과 파란 하늘입니다. 비가 대차게 뿌리고 난 후 날이 개어 열린 천지를 보려고 뛰어갔습니다. 사는 길은 비가 오면서 골이 더 깊게 패였습니다. 비룡폭포로 가는 온천길이나 햇볕 잘 드는 양지 길가에 군락으로 만나는 끈끈이 장구채 속 오랑캐 장구채입니다. 잎이 가늘고 식물체 전체에 짧은 털이 있습니다. 용문봉을 오르면서 만난 산호란 속 산호란입니다. 개화기에 적절하게 만나서 매우 반가웠습니다. 다음은 서파입니다. 북한과 서파의 경계선이 잘 아시는 5호 경계배입니다. 주로 서파에서 출발하는 북파 종주 코스를 선택하시면 지도에서 보시는 코스를 산행하시게 됩니다. 제비난 초소 구름제비라는 비교적 초지에서 자주 만나게 됩니다. 범꼬리 속 시범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파에서 출발하여 노호배를 산행하면서 척박한 현무암과 부석이 섞인 곳에서 만나게 되는 범의귀 속 구름범의귀입니다. 식물체 전체에 샘털로 덮여있고 크기는 25cm 정도입니다. 백두산의 다른 지역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두만강 가는 길에 어느 작은 습지였습니다. 여기는 금강대 협곡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감탄하셨을 것 같습니다. 같은 장소입니다. 서파에서 출발하면서 만난 진달래 속 노랑만병초 군락입니다. 국내에도 소수 개체가 자생하며 만병초에 비해 노랑만병초는 아린이 남아있고 잎의 뒷면에 털이 없습니다. 아린은 겨울눈을 보호하기 위한 비늘 껍질을 뜻합니다. 노호배를 산행하다 보면 좌측 사면으로 곰취 속 화살곰취 군락을 만납니다. 그 사면의 협곡이 궁금해서 내려가니 이런 장관을 만났습니다. 화살곰취는 7에서 8월에 피고 약 60cm 정도이며 잎의 모양이 화살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 같습니다. 물기가 있는 축축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손바닥 난초 속 손바닥 난초입니다. 한라산의 손바닥 난초는 크기가 15cm 내외인 반면에 백두산 지역의 손바닥 난초는 해발 고도에 따라 크기가 60에서 70cm 정도가 됩니다. 주변에 구름제비란, 비료용담, 산쥐손이 등이 있습니다. 협곡의 상부에서 만난 금매화 속 애기금매화입니다. 보통 저지대에서 보이는 꽃잎이 꽃받침보다 길고 40에서 150cm인 큰 금매화, 꽃잎이 꽃받침보다 짧고 수술보다 길며 40에서 80cm인 금매화와 달리 애기금매화는 꽃잎이 수술보다 짧거나 같고 크기는 20에서 65cm 정도입니다. 제비난 초속 고산 제비란입니다. 백두산 북파, 서파,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슬린 즉 오심령에도 있습니다. 여기는 노호배에서 산행 중 능선 초지에서 만났습니다. 야생화를 하시는 분이나 풍경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서파 산장에서 숙박 후 새벽 일출을 기다리며 천지를 담습니다. 전 행운이 따르지 않았지만
이 광경을 담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구절 초속 바위 구절초를 천지 배경으로 담았습니다. 서파 산장에서 계단을 오르면서 보시게 되는 곰취속 화살곰취입니다. 아마도 가장 근접해서 제대로 보시게 되는 곳 같습니다. 손바닥 난초 속 손바닥 난초입니다. 초지에 물이 고인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서파에서 꼭 가시게 되는 왕지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식물들을 만나게 되며 붓꽃 속 붓꽃, 백합 속 날개 하늘나리도 보입니다. 왕지에서 만날 씨눈 난초 속 나도 씨눈 난초입니다. 국내에서도 자생하는 분류곤이며 크기는 10에서 40cm, 잎은 줄기 아래 어긋나게 이장이고 7에서 8월에 핍니다. 백두산 외의 주변 지역에서 6월에 대군락으로 피기도 합니다. 제비꽃과 장백제비꽃입니다. 국내에서도 높이 올라야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높이 올라야 보게 됩니다. 크기는 5에서 50cm, 잎은 3에서 4개, 타겹은 녹색, 화경은 원줄기 끝에 달리며 6에서 7월에 핍니다. 열매는 8월에 익습니다. 미나리아 제비 속 산미나리아 제비입니다. 크기는 20에서 35cm, 줄기 잎은 2에서 5장이고 보통 3에 5갈래로 갈라지며 갈래 조각은 좁은 선형으로 끝이 뾰족합니다. 꽃차례는 가지 끝에서 취산꽃 차례로 노란색이 달리며 꽃은 6에서 8월에 핍니다. 당귀속 부점바디입니다. 크기는 30cm 내외, 총선경은 15에서 20개 정도이고 소선경은 20개 정도이며 소총포는 선형, 소화경보다 깁니다. 7에서 8월에 꽃이 피며 함경남도 부전고원에서 백두산 지역까지의 고산지대에서 자랍니다. 왕지에서 대규모 군락으로 볼 수 있는 흑섬릉 속 좁은이 북섬릉입니다. 줄기는 가늘고 물에 잠기며 길이 3공에 5공스엠이고 잎은 길게 자라서 물에 뜹니다. 흑섬릉에 비해 잎이 가늘고 연약하며 물에 뜨며 꽃은 6에서 7월에 핍니다. 보신 것과 같이 식물지체가 물에 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왕지로 들어가면서 만나는 고비 속 꿩고비 군락입니다. 음양고비도 섞여서 덜어 보이기도 합니다. 꿩의다리 속 아시아 꿩의다리 군락입니다. 노륵지 속의 외우산 풀도 길가 가장자리에서 많이 보입니다. 개보랄 풀 속 두메투구꽃입니다. 크기는 7에서 15cm, 전체에 부드러운 백색 털이 있으며 줄기는 곱게 서고 땅속 줄기는 짧습니다. 꽃은 7, 8월에 피며 총상꽃 차례에 소수의 꽃이 달리고 높은 산 초지에서 자랍니다. 서파 종주 중에 능선 북사면에서 만났습니다. 범꼬리 속 호범꼬리입니다. 수목 한계선을 지나 초지에서 만났습니다. 능선 가장자리의 벼과 식물과 같이 자라는 것 같습니다. 고산 초지에 자라는 시범꼬리에 비하여 꽃이삭이 성기게 붙어 있으며 크기는 15에서 30cm, 뿌리가 굵고 7에서 8월에 백적색의 꽃이 핍니다. 점나도나물 속 북선 점나도나물입니다. 줄기는 모연하며 크기 25에서 35cm, 샘털이 있습니다. 꽃은 7에서 8월에 흰색으로 피며 줄기 끝에서 취산꽃 차례로 달리고 줄기에 샘털이 있으며 잎끝이 좀 둔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양귀비 속 두메양귀비입니다. 백두산 천지 주변에서 자주 만나지만 항상 비나 이슬에 젖어 있었습니다. 두메양귀비를 중심으로 했더니 천지는 비뚤어졌네요. 크기는 5에서 10cm 정도이고 잎은 뿌리에서 뭉쳐나고 엽병은 다소 깁니다. 꽃은 7에서 8월에 노란빛을 띤 꽃이 꽃대 끝에 한 송이 피며 꽃받침 조각은 2개입니다. 전체에 퍼진 털이 있고 유독성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파에서 담자리 꽃나무의 목본 형태를 보셨는데 두메자운 속 두메자운도 목본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형태들은 천지 가장자리에서 드물게 볼 수 있습니다. 두메자운은 크기가 12cm, 잎은 잎뿌리에서 모연하게 하고 원줄기와 높이가 비슷하며 10에서 20등의 소엽으로 구성된 홀쑥인 모양 겹잎입니다. 소엽은 양면에 긴 털이 있으며 가장자리가 뒤로 말립니다. 꽃은 7에서 8월에 피고 홍자색이며 긴 화경 끝에 1에서 5개가 밀집되어 총산꽃 차례로 달립니다. 황새냉이 속 두메냉이입니다. 백두산의 높은 지대에서 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산행도나무 속 들중나무입니다. 산행 중에 만나는 분류곤이며 백두산 아래 주변 지역에 있는 들중나무는 1m 내외인 반면에 고산의 들중나무는 10에서 20cm 내외입니다. 버드나무 속 콩버들입니다. 백두산 높은 지역에서 자라는 낙엽떨기나무입니다.
줄기는 땅 위를 기며 길이 20에서 30cm, 가지가 갈라지는 마디에서 뿌리가 내립니다. 꽃은 4에서 6월에 암수 한 그루에 핍니다. 다음은 난파의 고산식물입니다. 난파의 경계는 우측 지도를 참고해 주세요. 난파는 천지를 올라서 관망하고 주변을 둘러본 후 바로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로 올라가면서 중간에 내려 식물을 관찰하였고 금강분지를 거쳐 금강폭포로 하산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난파에서 만났던 속단속 산속단, 진달래속 좀참꽃, 싱아속 긴게싱아, 송이풀속 구름송이풀, 메토항기속 나도항기, 용담속 비로용담 등입니다. 금강대 분지로 가는 길의 풍경입니다. 이른 새벽에 난파를 올라가면서 만난 바람꽃 속 바람꽃과 진달래 속 노랑만병초 결실기입니다. 산솜 방망이 속 바위솜나물입니다. 범꼬리 속 시범꼬리의 결실기와 함께 만났습니다. 뒤에 붉은 식물은 송이풀 속 구름송이풀입니다. 난파로 가는 길에 만난 풍선난초 속 풍선난초입니다. 본중에는 4개 변종이 있으며 북미의 바 아메리카노와 바 아크시던텔리스, 유라시아, 몽골, 한국의 바 벌바저, 일본의 바 스페샤저가 분포합니다. 주로 북파의 지하 산림에서 풍선난초를 만나셨으리라 봅니다. 난파는 완만한 지형으로 되어 있어서 초지에 많은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진달래 속 좀참꽃, 노랑만병초, 산행도나무 속 들쭉나무입니다. 우측 상부는 진달래 속 노랑만병초, 중간에 있는 식물은 가솔송 속 가솔송은 결실기인데 붉은 열매가 눈에 띕니다. 앞에 있는 양치류는 석송 속 산석송입니다. 연노랑빛을 띄우는 것이 산석송의 포자낭수이며 고산 초지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산석송은 줄기 끝에 자루 없이 포자낭수가 부었습니다. 바람꽃 속 바람꽃입니다. 이른 새벽 운무가 거치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줄기의 털이 산재해 있습니다. 구절초 속 바위 구절초가 이른 아침 떠오르는 해를 받아 아름답게 빛이 납니다. 난파 가는 길에 많은 분들이 만나셨던 기린초 속 애기 기린초입니다. 크기는 10에서 30cm, 줄기는 여러 대가 모여나며 밑에서 가지가 갈라지기도 하고 잎은 어긋나며 길쭉한 주걱 모양입니다. 꽃은 6에서 8월에 피며 줄기 끝에 취선꽃 차례에 달리며 노란색으로 핍니다. 투구꽃 속 선투구꽃입니다. 금강대 분지로 내려가면서 아쉽게 만난 봉오리 모습이고 백두산 다른 지역에서도 자랍니다. 크기는 1m 정도이고 총산꽃 차례에 황색으로 달리며 꽃자루의 굽은 털이 밀상하고 골돌은 3개입니다. 페랭이꽃 속 구름페랭이입니다. 고산에 자라며 꽃은 6, 7월에 피고 열매는 7-8월에 익으며 크기 30cm 정도입니다. 구름페랭이는 잎이 마주나고 선형 또는 선상 피치명이고 밑은 줄기를 감싸며 줄기 끝에 보라색 꽃이 달리며 끝은 5갈래로 갈라집니다. 금강대분지에서 금강폭포로 가면서 만난 원추리 속 각시원추리입니다. 꽃은 6-7월에 피며 꽃대는 높이 40에서 70cm로서 잎과 길이가 비슷하거나 약간 길며 짧은 총상꽃 차례에 등황색의 꽃이 달립니다. 원추리 속 각시원추리가 있는 같은 장소에서 다른 각도로 담았습니다. 금강대 분지로 내려가서 만난 속단 속 산속단 군락입니다. 화질이 좋지 않아 식물의 정확성이 좀 떨어집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마지막으로 만나셨을 너도제비란입니다. 2015년 논문에 의해 포너루치스 속에서 헤미필리어 속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백두산의 고산식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